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받느냐가 노후의 모습을 더 크게 바꿉니다. 같은 제도, 같은 가입 기간, 같은 조건이어도 선택 하나에 따라 노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일찍 받는 쪽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정해진 나이에 맞춰 받으며 또 누군가는 늦춰서 받는 길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연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 마음의 여유, 노후의 리듬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몇 살부터 받는 게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두에게 같은 답을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기연금이 무조건 손해라는 말, 연기연금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 이 말들은 조건이 빠진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조건이 빠진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직과 동시에 소득이 끊깁니다.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의료비에 대한 걱정도 커지며 자산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을 미루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에도 개인연금, 금융자산, 임대 소득 등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노후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평생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유지되는지, 연금을 일찍 받았을 때 노후 후반부를 버틸 자산이 있는지,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하나의 준비입니다. 그 준비를 언제부터 꺼내 쓸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들은 종종 숫자부터 보려고 합니다. 몇 퍼센트가 줄어드는지,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노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계산으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일찍 받으면 생활은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 낮춰줍니다. 반면 연금을 늦춰 받으면 지금은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는 연금이 언젠가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온다는 기대가 있어도 현재의 생활비와 앞으로의 지출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이든 연기연금이든 그 선택에는 항상 감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국민연금은 이성만으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대, 안정,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이 선택의 순간에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설명을 들어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순간보다 선택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는지, 연금 외의 자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득이 끊긴 이후에 생활 패턴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 모든 것이 연금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질문을 꼭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택 이후 나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연금을 일찍 받는다면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연금을 늦춰 받는다면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수록 선택에 대한 후회는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보다 준비의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삶의 한가운데서 결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두고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은 선택의 시점입니다. 아직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다가 막상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주변에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일찍 받아서 잘 살고 있다더라. 누구는 늦춰 받아서 훨씬 유리하다더라. 누군가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는
대부분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건강 상태였는지 그 정보 없이 결론만 듣게 되면 선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결과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매우 개인적인 제도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제도, 같은 규칙 안에서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정보보다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는지보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다면 그만큼 노후의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는 선택이 됩니다. 지금의 안정과 지금의 생활을 우선으로 두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 받는다면 현재의 불안을 감수하고 미래의 안정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선택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희생 없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시간을 얻습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기다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선택 이후에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한 순간에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택 이후 수십 년 동안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빠른 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많은 논쟁과 의견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결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나의 삶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 그 균형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노후의 불안을 줄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 없이 선택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계산보다 대화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스스로와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삶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충분히 거친 뒤에 선택한 결정이라면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고민은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방향에 따라 연금 선택도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생활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사람에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심리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예상 가능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은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지금의 불안보다 나중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연금을 늦추는 선택이 마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정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의료비나 생활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이 선택의 첫걸음입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다고 해서 노후가 불안해지는 것도 아니고 연금을 늦춰 받는다고 해서 지금이 반드시 힘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어떤 준비 없이 결정했을 때입니다. 준비 없는 선택은 불안을 키우고 확신 없는 결정은 후회를 낳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준비와
함께 맞물릴 때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연금, 저축, 자산관리, 생활비 조절, 이 모든 요소가 함께 움직일 때 연금 선택은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항상 다른 준비들과 함께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연금을 일찍 받는 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향을 택하고 누군가는 연금을 늦추는 대신 현재의 소득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선택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완성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남보다 늦거나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망설임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국민연금은 그 망설임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조급해지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의 삶을 차분히 이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이 너무 당겨져도 너무 느슨해져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여유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안정을 우선할 것인지, 미래의 든든함을 더 중시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선택의 결과를 조용히 오래도록 함께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는 화려한 말보다 담담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남의 성공담보다 나의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국민연금 선택은 비로소 나의 선택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먼저 떠올립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그 시간 동안 무엇이 변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선택의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않아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완벽한 계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선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안정시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받는 선택은 현재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담을 줄이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의도와 준비가 있다면 그 선택은 의미를 가집니다. 문제는 의도 없이 남의 말을 따라 결정했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 선택 이후에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이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이 시점을 택했는지, 이 선택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금은 생활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이 삶의 리듬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지출과 저축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단순한 시작점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연금을 일찍 받는 경우 생활비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게 되고 연금을 늦추는 경우 현재의 소비를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의 결과로 삶의 방향을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그 당시에 나에게 최선이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택 이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변화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고정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영원히 옳을 것이라고 믿을 필요도 없고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후는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금 선택은 그 길 중 하나의 분기점일 뿐입니다. 그 분기점에서 잠시 멈춰 주변을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멈춤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생각해도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의 일부입니다. 연금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선택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숫자보다 태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 선택을 이끕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선택이 더 이상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게 됩니다. 각자의 길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차이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틀을 주되 그 안에서의 선택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입니다. 완벽한 답 대신 생각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 여지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각자의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노후의 하루는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부터 하루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알람에 쫓기지 않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뻐근한지, 숨이 찬지, 무릎이 불편한지 그날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해지지만 더 신중해집니다. 염분을 줄여야 하는지, 당을 조절해야 하는지, 약을 먹기 전에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식탁 위의 선택도 예전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출근할 곳은 없지만 병원 갈 일정이 하루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정기검진, 추적검사, 약처방, 물리치료 이런 일정들이 하루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하루의 안정감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다음 달 약값은 얼마가 될지, 이런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후가 깊어질수록 의료비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처음에는 외래 진료와 약값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검사 횟수가 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입원이 필요해지는 순간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의 지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재활, 추가 치료, 보조기구, 간병 비용까지 연결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생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외출은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집안의 환경이 중요해집니다. 미끄럽지 않은 바닥, 손잡이, 편한 의자, 조명이 밝은 공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생활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노후의 하루는 이처럼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대부분 돈과 연결됩니다. 연금이 일찍 시작된 경우 이 변화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은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고 필요한 지출을 결정하는데 용기를 줍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틸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저축을 활용할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지, 생활비를 어디까지 줄일지 하나하나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노후의 생활은 더 단순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필수적인 지출만 남게 됩니다. 이 단순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되기도 합니다. 고령이 될수록 시간의 쓰임도 달라집니다.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하나의 활동이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산책, 병원 방문, 가벼운 집안일, 이런 일정이 하루를 채워갑니다. 이때 연금은 시간의 흐름을 조급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들수록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겹치는 시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프다는 사실보다 비용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안정은 건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을 지탱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확신을 완성해 주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젊을 때의 계획이 아니라 고령 이후의 일상을 상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픈 날에 하루, 병원에 다녀온 날에 저녁, 집에서 쉬는 시간, 이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볼수록 선택의 기준은 명확해집니다. 노후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이 가장 큰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연금 선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국민연금은 더 이상 막연한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하루를 지탱해 줄 현실적인 준비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령의 시간이 더 깊어지면 하루의 중심은 점점 몸의 상태에 맞춰집니다. 어제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고 오늘 무리했던 선택이 내일의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은 더 여유 있게 조정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해도 충분한 날이 늘어납니다. 이때 생활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노후의 하루는 이처럼 속도를 줄이는 연습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에는 비용이 따라옵니다. 보조기구, 변해 장비, 집안 환경 개선,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지출로 이어집니다. 손잡이 하나, 의자 하나, 조명 하나가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연금의 존재는 다시 한번 의미를 가집니다. 큰 결정을 망설이게 하는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지출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은 생활의 질을 지켜줍니다. 고령 이후에는 의료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단발적인 비용보다 지속적인 비용이 늘어납니다. 정기적인 약값, 주기적인 치료, 반복되는 검사, 이런 지출은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여부가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금이 생활비의 일부로 자리 잡으면 의료비를 별도의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계획된 지출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금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이 비용들은 저축을 조금씩 잠식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난히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노후가 길어질수록 병원과의 거리는 생활 방향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주 가는 길, 익숙한 대기실, 알아보는 얼굴, 이 풍경이 일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은 일상의 반복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어도 하루가 유지되는 힘, 그 힘은 작지만 꾸준합니다. 고령의 삶에서는 큰 수입보다 끊기지 않는 수입이 더 중요해집니다. 한 번의 큰 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확실한 금액이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국민연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할을 합니다. 삶의 규모를 키워주지는 않지만 삶의 바닥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을 할 때는 미래의 화려한 계획보다 반복될 하루를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병원에 가고 같은 자리에서 쉬는 그 하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기준으로 선택을 바라보면 결정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노후의 삶은 극적인 변화보다 조용한 지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금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어느 시점부터 활용할 것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 이후의 하루가 불안보다 익숙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연금이 주는 가장 큰 변화는 숫자보다 마음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는 사실은 하루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불확실했던 미래가 조금은 예상 가능한 범위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 가능성은 심리적인 안정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연금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작은 기준선을 하나 씁니다. 이 정도는 매달 유지할 수 있다. 이 선은 생활의 바닥을 정해줍니다. 바닥이 보이면 사람은 그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한 발 한 발이 두려워집니다. 연금은 이 바닥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릴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병원에 갈지, 치료를 미룰지, 생활비를 줄일지, 조금 써도 될지, 이 판단들이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지출이 미래의 불안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지출이 생활의 일부로 정리됩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리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경험이 반복되며 조금씩 쌓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통장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 그 순간마다 아직 괜찮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신호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물안이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 그 자체보다 돈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연금은 이 두려움에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지는 않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는 노후는 물안이 갑자기 커지기보다는 서서히 조절됩니다. 이 조절감은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아직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 감각은 노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연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은 혼자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조용한 집, 긴 하루, 그 시간 속에서 연금은 말없이 버팀목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는 확실한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금액의 크기보다 이 지지대를 언제부터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르게 의존하면 다른 준비가 느슨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의존하면 불안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은 각자의 마음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순간 선택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연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이 역할만으로도 노후에서는 충분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면 사람은 다른 것들을 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루의 소소한 즐거움, 몸의 신호, 이런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연금은 이 여유를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시작된 이후에 노후는 완전히 달라지기보다는 조금 더 숨 쉴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 공간이 삶의 질을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연금이 주는 심리적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일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의 태도를 조금씩 바꿉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사람은 선택 앞에서 조금 더 담담해집니다. 모든 결정을 미루거나 피하지 않게 되고 필요한 것은 차분히 결정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노후의 삶을 조용히 정리해 줍니다. 연금이 시작된 이후
사람들은 자신의 하루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 이제 줄여야 할 일, 조금 도움을 받아야 할 일, 이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명확함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잡한 계획 대신 지금 가능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은 선택을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하고 싶은 일을 무리하지 않게 시도할 수 있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과감히 내려놓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계속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니라 적응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이 적응을 돕는 배경이 됩니다. 고령의 삶에서는 비교가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보다 내 하루가 무리 없이 지나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연금은 이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그 확신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합니다. 연금이 있는 노후는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이 중간 지점은 삶을 오래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너무 기대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루는 조용히 흘러갑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신호를 더 잘 듣게 됩니다. 무리하면 다음 날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쉬어야 할 때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연금은 이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는 노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이 주는 안정은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도움을 받을 때 부담이 줄어들고 도움을 줄 때도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관계에서 덜 예민해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상처받기보다는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혼자 사는 노후에서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은 고독을 외로움으로 바꾸지 않게 지켜줍니다. 연금은 이 확신을 조용히 지탱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는 노후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버텨집니다. 큰 기쁨이 없어도 큰 불안이 없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노후의 안정은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흐름이 반복되며 조금씩 쌓입니다. 연금은 이 반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삶을 바꾸는 극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삶을 지켜내는 조용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노후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주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괜찮다. 이 말은 아주 작고 담담하지만 노후에서는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괜찮다는 말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노후의 안정입니다. 젊을 때의 괜찮다는 대부분 견딘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조금 불안해도 참아내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괜찮다는 다릅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정에 가깝습니다. 연금은 이 인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은 쉬어도 된다. 오늘은 미뤄도 된다. 오늘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판단을 경제적 두려움 없이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는 노후에서는 하루의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를 해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무리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의 변화는 삶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노후에 괜찮다는 감각은 작은 일상에서 더 자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큰 탈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 약을 제때 먹고 식사를 하고
잠시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괜찮다는 감각이 자라납니다. 연금은 이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큰 걱정 없이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다음 날을 다시 열게 합니다. 노후에 괜찮다는 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임에서 옵니다.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 이 감각은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연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는 노후에서는 큰 기대보다 작은 만족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다. 오늘은 병원에 다녀와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통장을 보고 한숨 쉬지 않아도 됐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안정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연금은 이 자유와 여유를 조용히 지켜줍니다. 노후에 괜찮다는 감각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확인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연금은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가에 가깝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불안 대신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건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이 감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노후를 조용히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노후에 괜찮다는 감각은 저녁이 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그날의 선택들이 어땠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게 합니다. 아침에 세웠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탈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느슨한 기준은 노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젊을 때처럼 성과로 하루를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이 자유는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연금은 이 자유의 바탕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간단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 쓸 돈을 이미 알고 있고 내일을 막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은 잠들기 전 생각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해야 할 일보다 오늘 있었던 작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잠깐의 산책,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이 장면들이 하루의 끝을 채웁니다. 연금이 있는 노후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사치가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경제적 불안이 클수록 사람은 미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연금이 주는 기본적인 안정은 시선을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후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계절의 변화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느린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물란, 외로움,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 연금은 이 감정들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모든 감정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삶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하지도 너무 들뜨지도 않은 상태, 이 중간 지점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 때 삶은 안정감을 얻습니다. 연금은 이 중간 지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후에 괜찮다는 감각은 혼자 있는 밤에 더 분명해집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을까? 그 질문에 큰 후회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날은 괜찮은 하루입니다. 연금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생활의 불안이 줄어들수록 사람은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오늘 쉬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대함은 노후의 삶을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연금이 있는 노후는 화려하지 않지만 거칠지도 않습니다. 큰 목표 없이도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그 이어짐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노후에 괜찮다는 감각은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다음 날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삶은 천천히 안정됩니다. 노후의 하루가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정은 오랜 시간의 선택과 준비가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연금은 그 결과를 눈에 띄게 드러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기보다는 어느 순간 괜찮아졌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 괜찮다는 감각은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버티고 다음을 준비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연금은 이 충분함을 지속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단기간의 손익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삶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입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든 정해진 시기에 받든 연기연금을 선택하든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의 삶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입니다. 연금은 인생의 주인공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만 조연처럼 곁에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줄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대보다는 이해가 필요한 제도이고 속도보다는 균형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차분하게 자신의 노후를 떠올려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구조와 선택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건강 상태, 가족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식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해 주지는 않지만 생각을 정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주제의 노후 이야기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